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보다 좀 더 관심이 가는 건 알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코인이 이제 리플. 한 300%가 올랐다는 건뭐 언제 대비해서 300%가 올라간 건지도 궁금하고 그 상승의 이유가 좀 있다고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플 그래프 이 차트를 보면요. 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나요? 아니 계단식이 아니라 갑자기 수직 이렇게 상승? 수직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점이 언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리플의 상승은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는 상승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현 위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을 자기 취임 첫날에 해임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 굉장히 유명한 공약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좀 자기가 진흥시키겠다, 부흥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이제 쭈루룩 몇 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네.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리플이라는 지금 코인은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사실 SEC하고 거의 운명을 건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면 리플이 상당히 좀 난처해지는데 지금 소송의 어떤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가고 있어요. 괜찮게 가고 있고 이 소송을 지휘하는 사람이 그 게리 겐슬러라고 하는 SEC 위원장입니다. 네. 이 사람을 이제 해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리플 투자자들은 이걸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한 3개, 4개 정도의 호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을 해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SEC가 소송을 포기하는 거 네.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초에 미국 시장에 이제 현물 ETF가 상장되면서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리플 역시도 현물 ETF가 출시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제 루머가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했던 그 자산운용사들이 한 4개 정도의 상품을 지금 SEC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 대기 심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런 또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네. 주요한 자리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EC 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라고 해서 CFTC 의장 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 그 암호화폐 전담하는 그 보좌관, 특별 보좌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가 지금 주요직인데 이 3가지의 주요직 중에 한 곳에 리플과 연관된 인물이 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400% 정도가 올랐고요. 400%요? 한 달 정도 동안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리플은 사실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총 3위라고 들었습니다. 예, 시총 3위였는데 이제 원래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년 동안 2위도 한번 간 적이 있고 네.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영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이런 호재들이 겹치면서 가격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호재 중에 하나 SEC로부터 네. 어쨌든 승소를 하게 된다면 네. 그럼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대감 속에 일단은 올라가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대감 속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확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호재가 이제 3-4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 중첩됐을 때 지금 가격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물론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호재들은 다 반영이 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예.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격이라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리플 간대하고 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미터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리플이 제도권과의 연계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활용도가 또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원래는 월가의 어떤 자산운용사들이 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은행 뭐 이런 곳들이 암호화폐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게 뭐 돈이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돈이 된다라는 게 사실 작년 정도에 확인이 됐고 세계에서 제일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이 한 달에 버는
한 달에 1년에 버는 돈이 50억 달러, 60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그 수익보다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사실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좀 이제 좀 화가 났겠죠. 쟤는 도대체 뭘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근데 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현금 받고 국채 받아서 그거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비즈니스 모델의 전부인데 그러면은 뭐 우리도 좀 해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들어왔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면 은행과 은행 간에 우리가 송금을 하잖아요. 네. 이때 보통 이제 수수료도 상당히 좀 많이 내야 되고 수수료보다 더 좀 까다로운 것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일본에 돈 보낼 때도 뭐 오래 걸리면 3, 4일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전송을 할 때 1, 2분이면 돈이 가고 예. 거의 몇백 원 정도의 수수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행이나 자산운용사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송금이나 또 결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또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 리플이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거래 대금 자체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건가요? 부분이 이제 며칠 전에 확인이 됐죠. 그 계엄이 명으로 인해서요. 계엄이 선포됐을 때 글로벌 가격은 코인 가격은 거의 영향이 없었어요. 네. 뭐 비트코인 정도가 사실 조금 한 1%, 2%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따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플의 가격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같이 오랫동안 코인 투자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요소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 뭐 작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글로벌리 투자자들이 흩어져 있으면 네. 어떤 국지적인 이벤트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오르내리는 일들이 좀 적을 수 있는데 한국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분명 리스크는 있는 것 같아요. 원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챙겨봐야 될 요소인 것 같은데 알트 불장이 뭐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지 궁금한데 더 갈지도 궁금하고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84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네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거든요. 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코인 투자를 왜 좋아하시냐면요.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버니까 좋아하십니다. 사실 근데 이름만 보면 이게 뭔지 뭔지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네. 코인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사실 마음 먹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거래소에 있는 코인 아무거나 사고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가격이 뭐 10%, 20% 올라있더라. 이 경험을 한 거예요, 다들. 2017년, 그러니까 두 번의 상승장이 있었는데 2017년과 21년에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왔냐 안 왔냐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좀 그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 알트코인 불장이 뭐냐면 최근 3개월 동안의 가격 상승폭이 시가총액 50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 네. 비트코인보다 높은 코인이 몇 퍼센트가 있느냐가 이 지수의 이제 내용인데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알트코인 최근에 이제 지수가 84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75가 이상이면 그러니까 시총 상위 50위 안에 있는 코인 중에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다고 하면 네. 그때를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정의에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면 돼? 이런 게 되는 것이죠. 84를 기록을 했다는 건 그 기준인 75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숫자네요. 그럼 확실한 불장은 맞네요. 확실한 불장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요 수치 자체는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7년, 21년 장에는 정말 그랬어요. 아무 코인이나 사도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올해 상승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이 집중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상위 50위의 코인이라 할지라도
계속 가는 것들이 잘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서 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아무거나 사셔가지고 이득을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됐다. 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간단하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사는 거는 사실 저는 주식도 그렇고 뭐 네, 코인도 상품도 그렇고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트코인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30%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단일 종목으로 130% 올랐어. 그러면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하셔라. 아, 비트코인만 해라. 네. 대표님은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그렇죠. 비트코인이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알트코인이. 네. 근데 잃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법인에게도 단계적으로 비트코인 가상자산 계좌가 허용이 될 방침이다. 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가능해질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데. 부정적이세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안 됐거든요. 왜 안 됐나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한국은 이제 특히 금융 쪽은 약간 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미 2017년에 가상자산을 어떤 태도로 우리는 대하겠어 이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금융하고 분리를 하는 게 그때 결정된 사항이었고요. 그 이후로 그 사항이 엎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많잖아요. 연초부터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 10개 이상이 출시가 돼서 거래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블랙록,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들어가겠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그건 좀 이상한데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공직사회에서 이거 틀을 자체적으로 깨기는 쉽지 않다. 박스권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으로 많이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리플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리플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트럼프 효과를 본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 차트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면 올해 초부터 11월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가 작년? 네. 뭐 작년부터도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별 재미가 없었죠. 네. 그러다가 올해 11월 트럼프 당선과 함께 작년 11월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과 함께 한 많게는 5배 이상 그렇죠. 가격이 올랐죠. 이게 리플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삼성전자 같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라는 게 어떤 지수의 바로미터가 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왜냐하면 2017년에 이 리플이 엄청 뭐 한 20일 사이에 가격이 거의 한 20배 가까이 뛰면서 그랬었죠. 네. 인지도가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은 5배 오르면서 거의 리플의 글로벌 거래량의 상당수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리플이 12월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요. 이미 그때까지 다 올랐고 한 달 동안 바짝 올랐고요. 그 뒤부터는 좀 재미없는 모습을 그렇군요.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 뭐 알트코인 시즌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네. 알트코인 보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정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해서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있는 네. 코인들 중에 몇 %가 비트코인의 3개월 이동평균 수익률을 뛰어넘느냐 이게 알트 시즌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75% 이상이 비트코인보다 성적이 좋다. 네. 그러면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겠죠. 이 의미는 알트코인 아무거나 사면 오른다 네. 이런 의미고요. 지금은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지수상으로도 보면 한 40 정도, 30, 40 요 정도입니다. 75가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알트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이제 규제가 갑자기 확 풀릴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다 보니까 리플도 이런 케이스 때문에 오른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리플은 이 연식이 오래된 코인이다 보니까 글로벌리 파트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SEC하고 뭐 소송도 있고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지 못했는데 규제가 풀린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지금 기존 금융권이랑 연결되지 않겠냐.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송금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코인이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고 비슷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들이랑 어떤 협업 파트너십이 예견되는 여러 가지 코인들, 뭐 헤데라 해시 그래프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수위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요즘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알트 코인들이고요. 다만 제가 지금 종목을 얘기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투자를 어떤 권유한다거나 추천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미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 업다운이 굉장히 명확한 코인을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알트코인 중에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 비트코인 얘기를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새 금 ETF의 규모를 넘어섰다, 비트코인 ETF가.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 ETF는 한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금 덩어리를 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TF는 이런 거를 쉽게 거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렇죠. 일종의 포맷인데 대표적인 ETF죠. 그래서 금 ETF가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20년 된 ETF를 12월 초 정도에 비트코인이 이게 총 운용 자산 AUM이라고 하죠. AUM에서 따라잡았습니다. 추월했어요.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돈이 더 많아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뭐 유일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대략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이 1,290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 금 ETF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에 2배, 3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AUM이 늘어나는 어떤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금이라고도 많이 하고 ETF가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 기관 투자자들 유입은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리서치 업체 몇 군데서 이제 조사하기로는 약 20에서 30% 정도가 기관 자금이다. 나머지는 개인 자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기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올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뭐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금 ETF가 보여줬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근데 최근에 저도 뭐 뉴스 지나가다 보게 되면 자꾸 자금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저희가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가 되면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들어가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딱 개장을 했을 때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성격상.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N만큼 들어왔다라는 상황. 왜냐하면 그렇군요. 금 ETF의 AUM을 추월할 정도니까.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매일매일 계속 들어오는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아마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사실 기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투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뭐 하루하루 막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기관 투자자들 자금은. 네, 그런 속성이 있어서 더 그런 비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건 좀 더 안정성을 가지고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아까 뭐 트럼프 당선인 그 취임식과 관련된 뭐 세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은 게 블랙록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유출이 12월 말에 있었습니다. 1월 초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의미가 좀 있네요. 예,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을 다들 했는데 뭐 가령 이제 어제 3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 오늘 9억 달러가 들어오고. 그게 또 변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은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경향적으로
한 4월, 5월, 6월 이후부터는 계속 돈이 들어오기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 빠져나가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정산 방식이 현금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ETF 판매가 일어나게 되면 시중에서 이제 뭐 OTC 거래라든지 아니면 시중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라든지 비트코인이 매각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출이 있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슈를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뭐 우리의 삶에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되게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 양자 컴퓨터의 특성은 그저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었던 수준의 매우 빠르고 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를 하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면 비트코인 뭐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네. 그 사실 속도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적응하는 속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훨씬 우위에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암호 체계를 또 도입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거는 흔히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소인수 분해를 맞추는 약간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 체계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시총이 많지만 예. 사실 그 은행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갖고 있는 돈이 훨씬 많잖아요. 같은 암호 체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털 수 있게 됐을 때 사람들이 비트코인 털지 않는다. 은행을 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전문가들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뭔가 굉장히 신박한 것 같은데 위험하대라고 하면 이제 어떤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멘탈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불안감이 그러네요.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